오돌토돌 올라온 좁쌀 여드름이 있다? 그럼 지금 당장 관리 시작하세요. 관리 안 해주면 붉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으로 번진다고. 안녕하세요, 털털이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고 이제 금방 환절기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피부인데 다들 좁쌀 여드름 알죠? 이렇게 오돌토돌 올라온 것들이 좁쌀 여드름인데 흔히 붉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만 관리하고 좁쌀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오늘은 붉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으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좁쌀 여드름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좁쌀 여드름이 뭐냐 하면 피지가 모공에서 올라올 때 피부 겉에 쌓인 각질 노폐물 때문에 막혀서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피지 덩어리다 이거야. 좁쌀 여드름은 붉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랑 다르게 겉으로는 작고 흰색이나 투명한 돌기처럼 보여서 잘 안 보인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피부 속에서는 염증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라서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초기에 확 잡아버리자고. 일단 좁쌀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모공 속에 쌓인 피지랑 각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클렌징. 매일 아침과 저녁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저녁에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하루 종일 쌓인 피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안제를 고를 때도 피지 각질을 잘 씻어낼 수 있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제 약산성 클렌저가 막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약산성만 사용하면 피지 노폐물을 제대로 닦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드럽게 각질 피지를 닦아내주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저녁에만 사용해주는 거예요. 약 알칼리 클렌징이 무조건 자극적이고 피부가 뻐근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자극 없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약산성과 약 알칼리성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추천드리는 루틴은 피지 노폐물이 덜 생긴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징, 그리고 하루 종일 좀 노폐물이 좀 많이 쌓인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다음 습관은 수분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좁쌀 여드름이 생기면 피부가 기름지다고 생각해서 보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수분 부족은 좁쌀 여드름의 주 원인 중에 하나니까 수분 보충은 항상 챙겨줘야 돼요. 수분을 챙길 때도 그냥 올인원 제품이나 스킨 로션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세럼을 챙겨주는 것도 좋아요. 수분을 충전해주면서 피지 조절해주면 너무 좋겠죠? 스킨 로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스킨을 사용하고 세럼을 바르고 이제 로션을 바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다 준비되어 있으면 토너, 세럼, 크림 순으로 이제 발라주시면 끝.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세럼까지 바르고 끝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크림까지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크림이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세럼을 바르고 났을 때 그 유효 성분이 증발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되도록 막을 씌워주는 역할도 해서 잘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습관은 각질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피부에 쌓이는 각질은 좁쌀 여드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강한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가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쉽고 간편하게 각질 정리를 하는 거겠죠? 제가 씻으면서 쉽게 각질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린 영상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주 1, 2회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그냥 매일매일 가볍게 하는 방법은 토너 패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토너 패드로 살살 피부를 문질러서 물리적으로 각질을 벗긴 해도 되는데 피부가 예민할 때는 이것마저도 자극이 가니까 녹여주는 성분이 바하, 파하, 라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 패드를 활용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피지 제거 성분이 있어서 그냥 좁쌀이 많은 부위에 올려두면 돼요. 이 상태로 5분 정도만 놔뒀다가 떼고 짠 다음에 나머지를 얼굴에 흡수시킨 후에 뒤에 세럼이랑 크림을 발라주면 끝! 참고로 이 친구는 진정 성분도 가득해서 좁쌀뿐만 아니라 그냥 붉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에도 올려줘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매일 해줘도 각질 관리가 진짜 잘 돼서 좁쌀 여드름에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 습관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사실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좁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채소, 과일,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커피 요즘 진짜 사람들 많이 마시잖아요. 저도 하루에 막 한 3-4잔씩은 마시는 것 같은데 커피 자체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수분 배출이 많아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물도 그만큼 챙겨 드세요. 좋아요. 이렇게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좁쌀 여드름 관리를 했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좁쌀 여드름을 조져줄 애들을 써봐야겠죠? 우선 에크린겔이에요. 이 친구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약국템인데 피지를 녹여주는 살리시산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효과 하나만큼 진짜 끝장나거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세안하고 마른 얼굴에 에크린겔을 발라주고 그 위에 스킨케어를 하면 돼요. 성분 특성상 내성도 없어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데 다만 사용하고 났을 때 피부가 조금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건조한 편이신 분들은 저녁에만 하루에 한 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대신 에크린겔을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은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다음은 닥터 웰메이드 원의 좁쌀 패치. 에크린겔도 물론 효과가 좋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효과를 제일 빨리 봤던 게 이 좁쌀 패치예요. 이 친구는 아예 좁쌀이 제대로 조질라고 나온 친구인데 그냥 딱 알코올 수압처럼 생긴 친구예요. 세안하고 마른 얼굴에 붙인 상태로 30분 정도 뒤에 떼면 되는데 이걸 3-4일 정도만 해줘도 좁쌀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효과 하나만큼은 진짜 끝장나는데 사용하다 보면 부위에 따라서 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하고 어디에 기대 있거나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냥 급한 거 없이 편하게 사용하려면 에크린겔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냥 나는 조금 더 빨리 없애고 싶다 하면 좁쌀 패치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은 사용하고 나면 피부를 조금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습은 진짜 잘 챙겨줘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보면 사실 웬만한 좁쌀 여드름은 집에서 다 케어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막 귀찮다고 막 집에서 직접 압출하는 건 솔직히 비추해요. 좁쌀은 사실 일반 화농성 여드름이랑 다르게 피지만 쏙 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주변 피부에 상처를 안 나게 하면서 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집에서 이것저것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쏙 빼버리고 싶다, 집에서 하지 말고 그냥 피부과 가서 압출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오늘은 화농성 여드름, 붉은 여드름으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좁쌀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좁쌀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보시는 것이 1순위고, 이미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관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 꿀팁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잖아요. 좋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